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박장애가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개념, 특징, 원인,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 순이 되겠습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보이는 불안장애이죠. 불안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강박사고와 불안을 완화시키는 강박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합리적인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을 보입니다. 강박사고는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원하지 않는 생각, 충동이나 이미지이죠. 즉 쓸데없는 생각, 감정 등이 집요하게 따라다녀 버리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에 사로잡힌 결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정신적인 행동입니다. 강박행동은 청결행동, 확인행동, 반복행동, 정돈행동, 지연행동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스스로 부적절하고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감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강박장애는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강박행동,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원치 않는 생각, 아이디어 또는 감각, 강박사고를 갖는 불안장애입니다. 손 씻기, 물건 확인 또는 청소와 같은 반복적인 행동은 사람의 일상활동과 상호작용을 크게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반복되는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강박사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도 합니다.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강박사고가 있을 때나 강박행동을 실행할 수 없을 때 불안을 느끼기도 하죠. 일반적인 강박장애는 오염, 성, 폭력, 반복된 의구심에 초점이 집중됩니다. 강박장애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만 보통 생각과 행동에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을 두려워하는 경우 정교한 청소 의식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강박사고는 되게 강하죠. 강박적 의식과 행동은 더 까다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스스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이 강박장애의 악순환이 됩니다. 강박장애 악순환은 강박사고, 불안, 강박행동, 일시적 안도, 악순환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강박사고란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불안, 강박사고는 격렬한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킵니다. 강박행동, 강박사고에 사로잡힌 결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죠. 일시적 안도, 강박행동으로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완화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악순환, 강박사고와 불안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강박사고는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원하지 않는 생각, 충동 또는 정신적 이미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 충동 또는 이미지가 마음의 산물이며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논리 또는 추론에 의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박사고를 무시하거나 억제하거나 다른 생각이나 행동으로 상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강박사고는 오염이나 해악에 대한 과도한 우려, 대칭 또는 정확성의 필요성 또는 금지된 성적 또는 종교적 사고를 포함합니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를 없애기 위해 수행하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곤경, 불안이나 두려운 상황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죠. 가장 심한 경우에 반복적인 의식이 하루를
채울 수 있어 정상적인 일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의식이 고뇌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강박 행동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식입니다. 강박 행동이 걱정에 약간의 안도를 가져올지라도 강박사고는 돌아오고 반복은 계속됩니다.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고민하고 엄격하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생각과 행동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끔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증식시킬 수 없습니다. 강박 행동은 조작적 조건을 통해 발전하고 사람들은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사실로 강박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강박 행동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점검, 위험, 누출, 손상 또는 화재에 대해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점검하는 현상입니다. 점검에는 도청, 경보, 차량문,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추적하죠. 오염,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인식하는 더러운 느낌이 되겠습니다. 접촉한 물건이 오염되어 있다고 느낄 때 강박장애가 발생합니다. 청소를 반복하지 않으면 오염되거나 아플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하죠. 수집증, 사용되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반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 또는 우주처럼 초연하고 깊은 생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코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죠. 침투적 사고, 우연히 의식 속에 떠오르는 원치 않는 불쾌한 생각이죠. 반복적이며 수용하기 힘들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는 증상을 말하겠습니다. 대칭 및 질서, 강박증 있는 사람은 불편함이나 해를 입지 않기 위해 물건을 질서 있게 정돈합니다. 예를 들면 선반 위치의 책을 반복적으로 정리한다.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손 씻기와 청소가 일반적인 강박장애입니다. 신경, 영상 연구에 의하면 강박장애는 신경생물학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비정상이나 불균형은 강박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강박장애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흔합니다. 이 장애는 유전적, 행동적, 인지적, 신경학적 및 환경적 원인의 조합에 의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신경학적 원인, 강박장애는 가족력이 있으며 가족장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가까운 친척이 있는 세대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영상 기술에 의하면 특정 부분이 강박장애 환자가 비환자와 다릅니다. 인지와 행동적 원인,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고의 중요성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들은 생각의 중요성을 과장하여 위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 환자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피하거나 두려움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을 수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환경적 원인, 환경 스트레스 요인은 강박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외상성 뇌 손상은 강박장애 발병 위험을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박장애는 심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관계에 대한 집착, 폭력, 상해, 살해, 소화성에 대한 두려움, 미신집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직장, 학교 및 개인적인 관계와 같은 삶의 모든 측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증으로 인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고통을 초래하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며 일상생활과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들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동시에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하나 또는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강박사고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지, 세균 또는 오염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폭력, 상해, 살해 또는 자신을 해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생각, 물건을 만지고 세고, 숫자와 순서를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질서, 대칭 또는 정확성에 대한 선입견, 성행위, 종교, 해를 포함하여 원치 않는 금지된 생각, 다른 사람이나 자기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 종교적 또는 도덕적 사상에 지나치게 집중, 매우 사소한 일을 알고 있거나 기억, 세부 상황에 대한 과도한 주의, 행운 또는 불운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주의, 끔찍한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 공격적인 생각, 충동 또는 행동, 이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강박 행동은 과도하고 파괴적이며 시간 소모적일 수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과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강박 사고를 느끼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겠죠.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이나 정신적인 행동은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강박 사고를 느끼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겠죠.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이나 정신적인 행동은 집착과 관련된 불안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박 행동은 즐거움을 가져오지 않으며 불안으로부터 일시적인 완화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 사고를 갖고 있을 때 불안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이나 의식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박 행동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손 씻기, 샤워, 칫솔질을 포함한 정리의식,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점검, 엄격한 순서 규칙, 물건 수집, 지나치게 반복적인 계산, 집단화 또는 순서 지정, 단어 반복, 동일한 질문 반복, 강박적인 외설어증, 욕설 행동증, 소리, 단어, 숫자 또는 음악 반복, 이러한 요소들이 강박 행동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강박 장애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박 사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 충동 또는 이미지 증상은 방해가 되거나 원치 않는 것으로 동요 중에 언젠가 경험하고 불안한 불안과 근심을 야기한다. 개인은 이러한 생각, 충동 또는 이미지를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하거나 다른 생각이나 행동으로 중립화하려고 한다. 강박 행동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반복적 행동 또는 정신적 행동 증상은 강박 사고에 반응하거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수행하도록 압박감을 느낀다. 행동은 불안이나 고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거나 어떤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중화되거나 예방하도록 설계되었거나 분명히 과도한 것으로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강박 증상은 물질 또는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학적 효과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이 강박장애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박장애의 생물학적 이론은 세척의식과 같은 원시적 패턴의 실행과 관련된 뇌 영역이 손상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관련된 뇌 영역은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이 풍부하고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물은 강박장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충동을 상징하여
강박장애의 적절한 치료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이 변화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화치료가 되겠습니다. 노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과 사물에 노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강박적 단서에 의해 생성된 불안은 감소되고 결국 강박적 단서는 거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응 예방, 원치 않는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을 변경시킨다. 두려운 자극이나 사고에 노출시켜 강박 행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가족치료, 강박증 종종 가족 생활과 사회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족치료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집단치료,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고 고립감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보이는 불안장애가 되겠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